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 일본이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절을. 도쿄의 마루노우치와 오테마치 거리를 활보하던 정장 차림의 셀러리맨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거대한 경제 제국의 모습을 말입니다. 한때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강대국이었습니다. 도요타, 소니, 닌텐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재팬 이즈 넘버 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요? 원화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2025년 9월 기준 100엔이 940원대를 기록하며 전후 최저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움직이던 그 엔화가 이제는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일본의 20대 직장인 중 80% 이상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야미바이토라는 신조어의 등장입니다. 야미바이토는 어둠을 뜻하는 야미와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바이토가 합쳐진 신조어로 불법 및 범죄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뜻합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야미바이토 관련 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 80%가 30세 미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때 평생 직장과 안정된 사회의 상징이었던 일본에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낚여 강도, 사기, 절도 등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원 전철에 몸을 맡기며 회사로 향하던 셀러리맨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기도 망설이며 퇴근 후에는 집 대신 24시간 만화방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합니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월급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골마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그 신화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던 27세 여성 미사키. 그녀의 하루는 오전 8시 30분 지하철 야마노테선에서 시작됩니다. 만원 전철 안에서 그녀가 마주하는 것은 똑같이 지쳐 보이는 직장인들의 얼굴뿐입니다.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업무와 상사의 압박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회사 문화인 네마와시와 링기쇼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결정은 느리게 내려지지만 실무진에게는 불가능한 일정이 강요됩니다. 미사키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섭니다. 야근 수당.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서비스 잔업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이 일본 직장의 현실입니다. 저녁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이 전부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밤 12시가 넘어 있고 샤워하고 잠시 눈을 붙이면 어느새 새벽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주말에도 회사 동료들과의 강제적인 회식이나 상사의 골프 접대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사키의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 기준 22만엔, 한화로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도쿄의 원룸 월세가 8만엔,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할 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독립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 다나카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42세의 다나카 씨는 연속 3개월간 월 100시간 이상의 야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사, 일본에서는 가로시라고 부르는 이 비극적인 죽음이
미사키의 바로 옆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회사의 대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회사 기밀 유지를 강조하며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다나카 씨의 자리는 일주일 후 새로운 직원으로 채워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미사키의 가족 상황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동생 유키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유키는 SNS에서 본 고수익 알바 광고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유키의 눈물 어린 변명을 들으며 미사키는 일본 사회가 얼마나 젊은이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생은 정말 몰랐다고, 그냥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이것이 미사키가 매일 경험한 일본의 현실입니다. 회사는 감옥 같았고 미래는 암울했으며 가족조차 생활고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야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겨우 회사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긴 미사키는 지쳐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미사키와는 달리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일본어였습니다.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이 회사 서울 본사에서 파견 나온 개발자였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미사키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된 한국인 개발자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매일 저녁 6시면 칼퇴근을 하면서도 업무 성과는 오히려 더 뛰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민준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사키가 한국의 야근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자 민준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라밸, 즉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IT 업계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빨리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나 입사 연도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사키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한국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다고 하자 민주는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오고 성과를 내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한국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잘 되어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제도들이 있으며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키 같은 IT 전문가라면 한국에서 정말 환영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IT 업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곳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사키는 민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서열과 관료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거든요. 민주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 본사의 채용 공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봉은 일본에서 받던 것의 1.5배, 복지 혜택도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는 문구가 미사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한번 생각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사키는 잠들기 전까지 민준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탈출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일본 생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사키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동생 유키의 사건 이후 미사키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 중에도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며 가게 적자를 메우려 애쓰셨습니다. 미사키는 매일 밤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비정규직부터 정리한다는 소문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속삭여졌습니다. 미사키는 정규직이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보통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강요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 직원들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준이 건넨 서울 본사 채용 공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사키는 몰래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환경에 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평균 연봉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고, 특히 IT 분야의 경우 실력 있는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능력주의, 성과주의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국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사키는 대학 시절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빠져 한국어를 독학한 적이 있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미사키는 용기를 내어 서울 본사 채용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미사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화상 면접 일정이 잡혔고 면접관들은 예상보다 훨씬 친근하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면접관들은 미사키의 기술 역량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회사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였습니다. 미사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일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렵다고, 한국에서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사키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는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환영한다고, 미사키 같은 분이 팀에 합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미사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사키는 가족들에게 한국 취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곧 딸의 결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미사키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미사키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 유키도 누나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해서 나중에 자신도 한국으로 불러달라는 농담 섞인 말을 했지만 그 속에는 미사키에 대한 믿음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미사키는 인천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미사키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더 밝아 보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는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와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세련된 거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밤에 본 강남의 야경은 도쿄의 그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첫 출근일, 미사키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팀장은 환영한다며 편하게 지내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회의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하 관계가 철저했고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입사원이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채택되었습니다. 팀장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는 모습에 미사키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정말로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야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고 주말 근무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환영회 겸 회식을 제안했을 때 미사키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일본의 회식은 보통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회식은 달랐습니다. 오후 7시에 시작해서 9시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고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동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일이 있으니까 일찍 마무리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죠. 첫 주말, 미사키는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반포대교 근처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강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사키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진짜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일본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지만 여기서는 더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동료가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말에도 회사 일 생각하며 보냈다고 대답하는 것이 모범적인 답변이었지만 여기서는 한강에서 산책하며 좋은 시간 보냈다고 솔직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인정받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업무 개선 방안이 팀 회의에서 즉시 채택되었고 팀장은 미사키의 아이디어 덕분에 업무 효율이 30% 향상되었다며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5년간 일하면서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사키는 자신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친근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 회사 근처 맛집을 알려주겠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일본에서는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있어도 훨씬 수평적이고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미사키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우울한 기분이었다면 여기서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달이 지나고 미사키는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일본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미사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키는 정말 여기는 다른 것 같다고 일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사키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먼저 급여와 복지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미사키의 한국 연봉은 일본에서 받던 것보다 40% 높았고 무엇보다 야근 수당, 주말 근무 수당이 법정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도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미사키는 일본에서는 서비스 잔업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야근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한국에서는 1분이라도 초과 근무를 하면 정확히 계산해서 수당을 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나이나 성별,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해커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대회에서 그녀의 팀이 1등을 했고 상금 500만 원과 함께 회사 전체 앞에서 인정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대회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신입사원이 1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실력으로 승부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도 미사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주변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도전을 사회가 응원해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도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처리되는 속도와 편의성은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관공서 일, 쇼핑, 음식 주문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는 회사가 많고 인터넷 뱅킹조차 불편한데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게 빨랐습니다. 효율성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젊은이들의 글로벌 마인드였습니다. 동료들 대부분이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일본어까지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내향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반면 한국 젊은이들은 정말 도전적이고 글로벌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같은 한류도 이런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미사키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사키는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일본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시장 진출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리더가 된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미사키는 한국에서 자신의 진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숨겨져 있던 그녀의 능력이 한국에서는 마음껏 발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미사키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한국 취업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미사키처럼 일본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회사의 지원을 받아 미사키는 일본 청년 한국 취업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대학교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글로벌 인재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어가 가능하면서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안서를 본 회사 임원진들은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사키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으며 회사의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미사키는 절망적인 일본의 직장인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로 변화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동아시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2023년 12월 미사키는 인천공항에서 일본에서 온 친구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일본 청년 한국 취업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그들의 표정은 1년 전 미사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대학 동기였던 아키라는 놀라며 미사키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사키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들도 곧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에서 열린 환영회에서 미사키는 일본에서 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었고 회사 가기 싫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사키는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도쿄의 야경은 절망을 보여줬지만 서울의 밤하늘은 희망을 보여준다고. 이게 자신이 느낀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미사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의 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이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 실업률은 표면적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야미바이토 관련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이제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본 시장 진출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청년들의 한국 취업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자신이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사키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껴지며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미사키가 기획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일본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더 많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중 한 명인 다쿠미는 미사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망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2025년 봄 미사키는 특별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견하다며 미사키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유키도 누나를 따라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자신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미사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동아시아 젊은 세대의 새로운 선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몰락하는 일본에서 절망하던 청년이 한국에서 희망을 찾고 나아가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세미나룸에서 미사키는 일본 청년들을 위한 한국 취업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 중에는 일본에서 온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사키는 절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사키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은 도쿄에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미사키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일본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스템의 벽에 막혔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미사키는 한강을 산책하며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 한국으로의 도전적인 이주,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의 성공과 성장.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며 미사키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일본에서 한국 취업을 문의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미사키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며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9월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또 다른 일본 청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대규모 그룹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미사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의 진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락하는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의 야경이 절망을 보여줬다면 서울의 밤하늘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미사키가 발견한 진실이었고 이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국경을 넘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미사키 같은 용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